공감하는 거 네네. 이거 리얼로 찍어도 된다고 해서 네네. 저희 이제 카메라 준비했어요. 네네. 이제 찍어 볼게요. 그리고 네.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네. 노출이 되면 편집해 드릴게요. 네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언니하고 친언니하고의 전생을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전생을 한번 봤는데 네. 아까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네. 조금 뚜렷한 사진을 주셔야 돼요. 사진이 뚜렷할수록 전생이 더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봤는데 제가 오기 전에 리딩을 해놨어요. 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리딩이 잘 될 때도 있고 내가 또 오늘 피로감이 있을 때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리딩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해놨어요. 사진 보면서 볼게요. 언니하고 지금 2살 차이 나는데 한생 첫 번째로 이제 보였던 생은 굉장히 분주해요. 언니가 큰 상인이었어요. 밑에 아래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여러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언니는 그 생의 기운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성격이 되게 화통하고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거에 거의 매임이 없는 조금 통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이고 또 이제 하루는 어떤 언니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관계였냐면 언니는 이제 자신감이 있고 통이 큰 사람. 그런데 언니는 그 생에서 상인이었고 그 상단의 주인이었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형제였고 그 생의 나의 성격은 좀 차분차분했던, 그리고 섬세하고 뭔가 정리정돈을 잘하고 기록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재정적인 걸 맡겨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언니가 흥정을 하면 이제 언니가 이거를 팔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기로 결정을 하면 밑에 아랫사람들을 도와서 이제 물건을 싣고 나는 그거에 대한 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에서 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언니가 말하자면 사장이고 지금으로 치면 내가 직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동생이지만. 근데 그 셈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 셈을 잘못한 거예요. 숫자 계산을 잘못해서, 원래 그런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전생에 본인이 그 셈을 잘못해서 언니한테 막대한 그 재산적 피해를 줬어요. 셈을 해서 거기서는 해고 갔어. 배를 타고 가버렸는데 이제 남아있는 그 물건하고 값하고 치러보니 셈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들고 가버렸고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언니가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 물건을, 그 어마어마한 귀중한 물건들, 그리고 물건들의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물건을 가져간 그 사람이 너무 셈을 잘못하고 가서 그 사람은 이득이었지만 언니는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정말 상당히 휘청할 정도로 알맹이가 쏙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피해를 줬어요. 우리 같아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화가 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상단의 주인이었던 그 형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 동생이 실수한 거니까 봐주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멋져 보이고 싶은 느낌. 자기는 또 다시 해도 할 수 있고 이만큼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큰 상인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감. 그래서 자존심 상에서도 그 돈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통이 워낙 컸어요. 그래서 뭐라고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이제부터 몸으로 때워라. 네가 오늘 막대한 재산에 피해를 준 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평생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으로 못 갚는 대신 몸으로 갚아라. 일을 해서 갚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셈은 끝내기로 했어. 그리고 또 다음 생으로 건너가서 보면 언니는 궁의 후궁으로 보여요. 근데 나는 궁에서 벼슬아치였어요. 그리고 후궁하고도 연관이 있었던 벼슬아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후궁의 정각을 멋있게 화려하게 짓기로 이제 궁에서는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때 벼슬아치는 벼슬아치였는데 국고를 담당하는 벼슬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궁의 정각을 짓는데, 그 화려한 정각을 짓는데 그 국고가 들어가고 나서 남을 국고를 계산을 해보니까 잘못하면 국고가 바닥이 날 것 같았던 거예요. 국고가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국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왕에게 고했고 왕은 후궁의 정각을 화려하게 지어주려고 했지만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주춤하게 됐죠. 그래서 정각의 규모를 줄인 거예요. 근데 이 후궁은 그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좀 사치심, 허영심이 되게 많았던 후궁인데 왕의 총애를 입어서 이제 정각을 화려하게 짓는가 보다 했더니 그것도 자기네 집안 내에 연관돼 있었던 벼슬아치가 그 왕에게 그렇게 간언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던 궁이
그냥 정각이 그냥 보통의 평범한 정각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후궁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 그리고 본인하고는 먼 집안간이었고 후궁 편에 서 있던 벼슬아치였지만 본인은 좀 되게 양심 바르고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리 우리 집안 내의 후궁이지만 이것이 후궁의 정각으로 들어갔을 네. 경우에는 국고가 바닥이 날 것 같아서 나라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심으로 간언을 한 거고 후궁은 거기에 화가 났죠.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생에서 굉장히 등을 지게 됐어요. 거리가 아주 멀어졌어.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때 본의 아니게 그럼 벌써 두 생을, 근데 후궁이 언니예요. 내가 양심 바랐던 벼슬아치, 네. 국고를 담당하던 벼슬아치는 나였어요. 그러면 두 생을 낳은 언니한테 큰 재산의 피해를 줬죠.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셈을 잘못해서 네. 손해를 보게 했고, 또 두 번째 생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국고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했지만 후궁의 입장에서 되게 화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니한테 돈으로 피해를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언니가 두 생을 봤을 때 나보다 윗사람이었죠. 후궁이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나이상으로는 나보다 어렸어요. 네. 후궁이. 그런데 어쨌든 신분으로는 윗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형과 아우로 만났을 때 상단의 주인이었을 때도 네. 내가 아랫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윗사람이었던 사람을 현생에 지금 언니로 두었는데 언니하고 이 생에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가끔 보면 괜찮아요. 네. 너무 자주 보거나 가끔 보면 사이가 원만해요. 언니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해요. 심성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자주 보거나 돈으로 연관된 무엇을 같이 도모하거나 돈 얘기가 오고 가면 둘이는 이제 곤두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돈 쪽으로 둘이 엮이지 말아야 돼요.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집안의 돈도 나눠지려고 하면 언니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언니가 생각할 때는 전생에 나로 인해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던 두 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이에요. 그래서 몇백 년 전이긴 한데 우리가 태어나는 게 전생이 바로 금방 죽자마자 환생하는 사람도 있고 좀 정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한참 머물다가 환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전생이 또 있더라 해도 오늘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보였을 수도. 근데 그거는 내 맘대로 되진 않아요. 왜냐면 현생을 좌우하는 전생을 지금 본 거기 때문에 언니하고 현생에서는 내가 언니한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준 두 생이 지금 좌우를 해요. 그래서 언니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돈 얘기가 나오면 나한테 민감할 수밖에 없고 나도 언니하고 돈 쪽으로 뭐가 엮이면 되게 손해보는 느낌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갚아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갚아야 되는데 그 두 생을 이자까지 쳐서 갚으면 어마어마하게 갚아야 돼. 그냥 안 갚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 쪽으로 언니하고 그냥 되도록이면 엮이지 말아야 되는데 언니하고 자주 보고 자주 왕래를 하면 엮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빚쟁이거든. 언니는 빚을 받으러 온 생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소사가 있을 때라든지 그러니까 10번 만날 거 3번만 봐야 되고 10번 통화할 거 한두 번만 통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거리를 그렇게 둬야만 내가 이 생에서 많이 안 갚아도 돼요. 하지만 언니한테 금전적으로나 금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많은 걸 좀 도와는 줘야 돼요. 언니한테. 그리고 본인의 생은 또 본인의 전생만 한번 봤어요. 언니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전생만 봤을 때는 손으로 뭘 막 쓰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 전생에 본인의 전생만 봤을 때는 학자였는데 학문적으로는 조금 뛰어난 편이었지만 뭔가 손꼽히는 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어떤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냐면 계속해서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 추구하던 생이 아니라 내가 적게나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을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양반가에 태어나도 돈이 없어서 학문을 못 배우는 그리고 또 서민들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책들을 펴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접할 수 있게 하자 약간 이런 주의로 갔던 그 학자이자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벼슬에 대한 욕심보다는 학문을 조금 전파하고 싶었는데 그걸 그냥 뭐 강의로만 전파할 수도 있고 교육으로만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책을 써서 책을 나눠주는 쪽으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써서 보시를 많이 했어요. 그 생에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학문을 보수 없이 가르치던 보시행이 있었던 전생이에요. 이 생이. 그리고 이제 보시라는 거는 많죠. 먹을 걸로 보시하는 사람, 옷으로 보시하는 사람, 뭐 책으로 보시하는 사람, 학문으로 본인은 책을 써서 보시하고 학문을 가르치는 걸로 무보수로 가르치는 걸로 이제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업의 대가는 이번 생에서 30대 중반부터 발복할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후로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 네. 그 40대 이후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정보로 듣게 될 거예요. 하다못해 옆에서 옆 테이블에서 밥 먹는 네네. 사람들이 어디 주가가 좋더라, 어디 주식에 나 투자했어, 어디 부동산에 투자했어, 이거 대박이래, 이런 것도 정보로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직접적인 돈이 아니라 네. 이런 정보로다가 내가 학문을 보시한 거에 대해서 정보로다가 네. 그 보시한 공덕이 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옆에서 하는 말도 30대 중반 이후 40대 이후로는 옆에서 옆 테이블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솔깃한 거는 귀담아 들어보면 그게 나한테 큰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학문을 배우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의 가족으로 올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죠. 네.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가족으로 올 건데 남편으로 올 것 같진 않아요. 온다면 자손으로 올 거예요. 근데 아이를 하나만 출산하면 안 올 것 같고 둘 이상을 낳아야만 둘째나 셋째로 올 것 같거든요. 네. 기운이. 그때 가장 성실하고 총명했던 학생이 나한테로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본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네. 공부를 잘한다, 인물이 좋다 해서 편애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공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평등하게 대하는 성격이었어요. 네. 지금 생에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비슷해요. 사람 차별을 안 했어요. 누가 더 이쁘고 좋고의 그런 분별이 없었어요. 전혀. 조금이라도 감정이 좀 치우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문을 잘 배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자손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꼭 낳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언제쯤 하고 싶어요? 본인 생각에는? 저는 30대 그래도 중반 이상일 때 하고 싶어서 그때 되면 그러니까 아이는 무조건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아이는 낳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으면 네네. 이때 제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때 이 제자 아이가 나의 생에 오면서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오랜 벗을 만난 것처럼 되게 말이 잘 통하고 서로가 이렇게 자식과 부모지만 그 이상의 친구 같은, 그러니까 친구 같다 그래서 뭐 만만하고 장난하고 네네네네. 편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속에 있는 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자식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날 것 같고, 이제 오늘 전생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생에서는 언니하고 돈만 안 엮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으로 엮이면 열받는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해요. 본인도 열받고 언니도 열받고. 최근에 돈 문제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거절을 솔직히 좀 했었었고 엮이면은 늘 뭔가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이 전생에도 됐어요. 관리자였어, 내가 언니. 그게 너무 좀 솔직히 소금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디 전생 와닿는 게 있어요? 좀 많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되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기대를 그냥 안 하고 왔다. 기대를 안 하고 와야 진짜 전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오고 네네. 내 전생이 뭔가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생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 알아요. 네. 이 사람은 본인 전생을 되게 대단하다고 보는구나. 딱 보면 알아요. 그 기운이 느껴져요. 지금도 좀 관리자 기질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왔던 것 같아서 그 성격적인 부분들이 좀 지금도 좀 관리자 이런 측면으로서 제가 가려고 그리고 하거든요. 이 생에는 뭘 하러 왔냐면 전생에 내가 학문을 전파했죠. 네. 대학자는 아니었어요. 네. 본인은 대학자로서 꿈을 꾼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배운 지식을 알리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유는 삶이 편하라고, 그리고 이러한 학문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진리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생에서 수명이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정확한 나이는 지금 추정할 수 없지만 네, 네, 네. 만약에 30대 중반쯤에 그 일을 시작을 했다면 네,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뭐 세월이 20년, 30년이라면 한 10년 정도 그 일을 하다가 그 생이 마감된 것 같아요. 명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노인까지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생에 가지고 있던 염원이나 원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생에. 그래서 이 생에서 뭘 해야 되냐? 학문 쪽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학문적인 일로 이 생에 또다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보시를 해야 돼요. 혹시 이제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 중에서 지금 얘기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게 있나요? 좀 많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책을 진짜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 자체가 아예 학자나 법적으로 이렇게 좋아요. 교수나 이렇게 좋아요. 교수, 네, 학자 관련돼서 다 좋아요. 본인은 그래서
전생에도 성격이 좀 차분하고 네네. 섬세하고 꼼꼼하고 좀 그러면서도 완벽한 걸 추구하던 성격이었어요. 네, 지금도 비슷한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은 조금 여린 편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전생에 가지고 있던 게 네. 다음 생에는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 전생에 있던 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는 어떤 전생의 습을 가지고 오냐면 내가 그 생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고 아. 못다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을 가진 상태에서 죽으면 그때 습을 그대로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바로 전생이 100년 전인데 본인이 네네. 그때는 아쉽지 않게 살았어. 그럼 그건 안 갖고 와요. 오히려 가까운데도. 근데 500년 전에 생에서 네. 뭔가 아쉬운 게 있었어. 네. 그럼 그걸 이 생에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학자로서 책을 더 내고 싶었고 네. 또 많은 가르침을 더 주고 싶었고 네. 그래서 본인은 지식으로 사람들한테 그 유용함을 주고 싶었는데 그걸 마저 못하고 생이 짧게 끝났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그걸 한으로 이 생에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되게 중요하고 센 일만 안 하면 돼요. 법률 쪽인 것도 괜찮고 본인하고 안 맞는 건 의학 쪽인 거 뭐 이런 건 조금 안 맞아요. 근데 법률 쪽인 거, 서적, 뭐 책, 네. 뭐 누구 가르치는 거, 교육 계통 다 잘 맞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쪽이 내가 갈 숙명의 길이에요. 앞으로 잘할. 네. 그리고 본인의 사주는 재산이 재산이 아니고 명예가 재산으로 와요. 아, 네. 그래서 나는 옳은 길, 또 바른 길, 뭐 네네. 이렇게 좀 뭐랄까 의미 있는 일 네.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 바른 길을 추구하면서 가다 보면 돈은 자연적으로 내가 쓰고 먹을 만큼은 와요. 그리고 별로 돈에 욕심이 좀 없어요, 본인은. 네, 맞아요. 네. 전생에도 지금 오늘 본 전생 중에선 전생은 하루에 솔직히 다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네. 모든 전생을 다 볼 수 없냐고 아, 네, 네. 답답한 거예요, 정말. 정말 죽을 때까지 봐도 못 보는 전생을 어떻게 다 볼 것이며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알려고 해요.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문자로도 보냈잖아요. 한 네네, 번에 맞아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오면 우리가 그 기대감을 충족해 주려면 전생이 오히려 더 안 네, 보여요. 네, 네,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내 전생이 뭔지 알고 싶어. 네, 네. 이 사람하고 전생이 알고 싶어. 이렇게 와야 더 잘 보이고 내 전생은 뭐였을까를 너무 혼자 뭐 본인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오고 꿈에서 본 걸 전생이라고 믿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그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자기 전생을 되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해줄 말을 제대로 못 해줘요. 보였는데 비루한 전생이 보여도 비루하다고 말을 못 해요. 싸워야 되잖아 그럼. 짜증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를 내가 기대를 하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기대하고 오면 우리가 부담돼요. 왜냐면 기대한 게 보이거든 얼굴에. 아, 그러면 기대했는데 당신 전생은 이렇게 하찮았던 생이 있네?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찮았던 생을 말해야 다음 전생이 보일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기대가 너무 크면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본인이 기대를 안 하고 온 게 오늘 오히려 보기 좋았어요. 언니가 이렇게 좀 최근에도 연락이 왔었었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자기를 언니하고 돈 문제로 이 생에서 네네.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그- 불편한 거 없었어요? 돈만 얘기만 나오면 둘이는 이게 확 곤두쓰고 이 전생에 업장이 발동을 해서 언니도 열받고 나도 열받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가지고 저는 제가 이게 항상 언니가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랑 이렇게 같은 공유된 돈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위주로 좀 써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내 것도 그거- 자기 거고 자기 네, 것도 자기 맞아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 기억이 사실 안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같이 뭔가를 하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빌려달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솔직히 언니랑 그냥 뭘 하면 끊어버렸어요. 나는 본전이 안 돼요. 네. 빚 갚아야 되거든요, 이 생이.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다 딱 봐도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니까 아 이건 내가 명의나 이런 거 엮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거절을 하고 지금은 거의 전혀 이렇게 연락을 사실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엮였을 때 이렇게 자기가 좀 더 이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한테는 네, 억만금을 받아가도 언니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생에 네, 네. 언니를 재정적으로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두 생을 다 그렇게 금전 때문에 손해를 입혔고 네, 화나게 소름 했잖아요.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니는 전생에 다른 생도 물론 있겠지만 네, 네. 지금 오늘 보인 본인하고의 관계에서 전생에서는 공부를 많이 했던 생이 아니에요. 본인이 봤을 때는
되게 답답해 보이고 어떨 때는 조금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나하고 엮였던 전생에선 언니가 똑똑했던 전생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도 좀 이렇게 그냥 저질러 버리는 느낌이어서 그거를 수습하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냥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만 주시고요. 네. 빌려주면 받기 어려워요. 아, 언니가 네. 안 갚아서가 아니라 내 돈이 건너가면 아. 언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나하고 언니하고는 돈이 엮이면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아. 전생을 가졌어요. 고의가 아니었던. 네네. 본이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이번 생에선 돈으로 절대 안 엮여야 되고 그치만 내가 전생의 빚은 아주 안 갚을 수는 없어요. 네. 깊게는 안 엮여도 언니가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내가 아, 지원은 해줘야 돼요. 어차피 나는 빚쟁이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네. 내가 너무 깊게 개입을 하면 그 전생의 빚, 두 생의 빚 다 갚으려면 내 재산을 평생 벌어서 언니를 위해서 헌신을 해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엮이지 않게 네네. 하되 그래도 언니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아.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생에서. 언니가 좀 단순하긴 해도 성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어느 정도 네. 거리만 두면 짜증나는 아. 일도 많지 않고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면 짜증나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네, 그런 금전관계로.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만 거리를 두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 전반적인 운을 보면 네. 전생하고 현생을 이렇게 맞춰서 보면 현생에 이제 앞으로 40대 넘으면 전생에 내가 그 교육으로 다 보시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오면서 명예도 얻고 내가 하고 있는 학문 쪽에서 인정도 받고 꽤 높은 직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존경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본인한테는 행복이고 낙이 될 것 같아요. 말년에. 그리고 돈을 큰 재산을 추구하기보다는 본인은 네. 인정받는 아, 것을 네, 더 행복으로 맞아요. 여기는 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전생에 그 학자 기운을 그대로 많이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 생에서 못 이룬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생에서도 네, 그쪽으로 가면 앞으로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사실 조금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아, 네. 늦게 하고 싶긴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일찍 결혼을 하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원래 본인은 차분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완벽주의자거든. 네네네. 되게 완벽하고 정확하고 빈틈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아. 언니가 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언니는 진짜 생각을 맞아요. 조금 안 하는 편이에요. 될 수 있으면 생각을 네, 안 하려고 맞아요. 하는 스타일이고 본인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언니하고 성격적으로 대조적이고 상반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이 생에서는 내가 언니를 내 동생처럼 아. 내가 언니를 좀 보듬고 좀 돌보면서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챙기면서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언니가 느끼지 못할 만큼만 해야 돼요. 느낄 만큼을 하면 전생에 빚 받으려고 또 달라들 수도 있어요. 더 내놔 아, 그러고. 진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적당히 나만 네, 알고 네. 그렇게 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최대한 좀 늦게 하면 좋은 인연자 만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은 머리 나쁜 사람하고 못 살 것 같아. 아, 네, 맞아요. 네. 머리 나쁜 사람 못 살아. 내 이상형이 아주 뚜렷해요. 뭔가 느낌 강하게 와야 네. 돼요. 네, 지적으로 보이든 뭐 성품이 좋아 네. 보이든 현명해 보이든 뭔가 강한 느낌 하나 정도는 확 와줘야 되고요. 아, 첫인상 강렬해야 돼요. 그 인상이. 그리고 네. 머리가 나쁜 사람하고는 절대로 상대를 못해요. 머리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있는 배우자가 사주 안에 있어요. 또 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또 전생에 내 제자였던 애가 아이로 태어나는 거 보면 네. 남편도 똑똑하겠죠. 나만 아. 똑똑해서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기는 아,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나와 남편 지적 수준 높고 아이도 많이 똑똑한 아이 둘 것 같고요. 또 이제 남자가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 네. 그리고 또 언제 임신을 하고 언제 낳느냐에 따라 좀 변수가 있지만 아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신에 아이를 출산을 할 거면 2명 이상은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생에 그 좋았던 인연을 만나고 제자 인연을 만나고 되게 네, 행복하게 네.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생 상담 해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내가 하루에 전생 상담을 하나씩만 해야 되는데 저희 오늘 이렇게 전생 상담을 2개를 매니저가 잡아 놓으셔서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긴장했어요. 피로감이 있으면 안 들어가지거든요. 네. 전생이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땠어요? 피로할까봐 막 되게- 누워있다 와서 내가 되게 부시시해요 지금. 그 연관이 저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비우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뭔가 제 성품이랑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마음을 있다라는 비우고 게- 와야 전생이 잘 보여요. 아, 본인이 많은 상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네. 담아놓고 내 전생은 이럴 거다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아, 그 들어가는 관문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네. 리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보기가 싫어져 버려요. 마음에서.
신에서도 거부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생에 대해서 별 기대를 안 하고 보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전생을 보고 나면 굉장히 대박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현생하고 너무 직결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인 경우에는 너무 본인의 전생을 상상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생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 상상으로 많이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는 와도 그게 읽어지면 저희가 상담 거부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된 얘기 못 해주잖아요. 네, 똑바로 얘기해주면 기분 나쁠 거고 돈 내고 기분 나쁜 소리 듣기 싫을 거고 나는 그게 진실인데 말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문자로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전생을 보세요 했잖아요. 네네. 그래야 더 잘 보여요. 뭐 여러 전생을 막 이런 전생 저런 전생 이 생에 내가 이런 저런 어떤 것들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전생의 원인은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저 전생의 이 생의 전생의 원인은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로 들어갔다 이로 들어갔다 우리가 아무리 신을 모시고 있고 영험이 있어도 네.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뭐 이쪽 전생 저쪽 전생 문을 막 열고 드나들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네. 본인의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오늘 얘기를 들으련다 편안한 마음으로 의뢰를 하면 네. 이쪽 전생과 연관된 분들이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두세 개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거 이거 막 이러면 들어가는 문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서울만 가야지 서울도 갔다 부산도 갔다 동시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와서 네. 만족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도 네. 피곤해서 안 보일까 걱정했는데 잘 보여서 오늘 흡족해요. 그리고 리얼도 찍어주셔서 네, 네, 할인도 네. 많이 해드릴게요. 아, 네, 네. 리얼 찍어주셨으니까 다음에 와도 안 잊어버릴 것 네, 같아요. 네. 얼굴도 예쁘고. 오늘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 네. 네.